마감 브리핑입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이 7거래일째 매수를 했지만 코스피는 7거래일째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삼성전자를 이용한 지수 플레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오늘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유가증권 시장에 3,400억 원어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7거래일 동안 아주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투신 쪽에 1,600억 원, 기관 쪽에 매도, 현선물 모두 나오면서 좀 지수에 부담을 줬는데요.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의 매수 오늘도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것을 이용한 지수 플레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오늘 오전장 제가 오늘의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뽑았는데요. 제가 앞에서 지수 설명하면 삼성전자랑 오늘의 종목이랑 같이 엮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를 볼 때 이제 가장 가볍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지금 이제 아마 지금 화면이 좀 보이실 텐데 지금 위에 있는 게 지수 분봉입니다. 지수 5분봉인데 지수가 오전장에서 강세 구조를 띄고 10시 20분까지 이제 당겨주면서 그 자리에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당깁니다. 삼성전자를 윗방향으로 좀 보내면서 같이 삼성전자로 지수를 부양을 했죠. 삼성전자 지수를 부양을 한 상태에서 지수를 일단 2007포인트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삼성전자는 잡고 빼지 않고요. 지수만 조정을 줬어요.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됐냐면 개인투자들의 투자 심리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지 않은 개인투자들의 투자 심리가 좀 상당히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 자체는 삼성전자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갖고 지수를 당겨놨는데 지수를 당길 때 다른 종목들이 못 올라오고 삼성전자만 가지고 올렸는데 삼성전자는 자꾸 밑으로 빼지 않고 지수를 조정을 주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들이 다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형태를 본다면 오늘 산업재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지수 조정을 좀 주는 구조를 좀 가졌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2,000포인트에 대한 일종의 매물 소화 내지는 매물 소화 과정이나 매물에 대한 부담 과정 이런 부분들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조금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기관의 매도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투신권에서 한 1,600억 정도 팔았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를 해줬지만 투신권에서 좀 강력하게 매도를 함으로써 시장 자체가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좀 둔해져 버리는 이러한 형태를 좀 보였고 외국인들의 흐름 같은 경우에도 투신권에서 매도하는 매물을 갖다가 삼성전자는 일정 수준 매수를 계속 해주면서 받쳐놓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많이 안 빠지는데 여타 다른 종목들 수신권에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지수 자체는 조금 밀리면서 종목들은 좀 큰 폭으로 밀리는 그래서 체감 지수는 0.18% 빠진 지수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형태의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역시도 좀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일단 560포인트라는 고점 자체를 높여놓는 구조가 나타났고요. 560포인트의 고점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고점 자리가 높아진 거거든요. 전고점 자리의 그 구조, 지난번 고점 자리가 559.14인데 그 자리를 아침에 갭으로 돌파를 하다 보니까 전고점을 넘어서다 보니까 전고점에 대한 부담 정도로 지수가 밀려버리는 형태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지수가 2,000을 넘고 나서 지수 조정을 주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오후장까지도 계속 밀리니까 코스닥 역시도 힘을 못 쓰고 오후장에 그냥 밀려주는 모습을 좀 보임으로써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 대한 부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매도의 주체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도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기관 특히 투신권의 매도가 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600억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41억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전반적인 하락폭의 주체는 투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장 한마디 설명하시면서 오늘의 종목까지도 얘기해 주셨어요. 삼성전자였습니다. 오늘의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자동차 업종입니다. 네, 자동차 쪽이 오늘 하락했습니다. 운송장비가 1.33% 하락세였고요. 오늘 만도와 한일이화, 평화산업, 현대차 순으로 2% 내외로 하락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그 박스권에서 고점에서 되밀리는 모습이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판매 실적 좀 좋아서 좀 올라가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 그런데 음봉이 좀 길게 나왔어요. 자동차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제 금일 같은 경우는 현대 모비스까지도 전반적인 하락세를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넘겨놓고 하락을 좀 주는데요. 오히려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 자체가 조정폭을 놓고 봤을 때는 현대차는 이제 중순으로 가면서 월 초에 제가 이 말씀은 장마감 브리핑에서 정말 여러 번 드리는데 월 초에 한번 매도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중순에 다시 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월 초가 오면 또 매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패턴이 현대차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 특히 이제 박스 장세에서는 이런 형태로 그냥 시간적인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월 초반이 25만 원대가 월 말에 한번 들어왔고요. 월 초에 다시 25만 원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자리 위에서 조정을 좀 주기 좋은 형태에서 조정을 좀 주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다고 손치더라도 지난번 월 중순까지 조정을 이렇게 큰 폭으로 줬던 것을 이번 현대차한테 기대를 하시고 한 23만 원대나 뭐 이렇게 기대를 하신다는 23만 5천 원대 기대를 하신다는 건 조금 무리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조정을 좀 주더라도 지난번 조정과는 약간 틀리게 기간 조정 성격을 좀 띌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유 자체는 지수의 위치가 지난번하고 좀 틀리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파동이 나왔을 때 바닥권에서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지수가 쌍봉을 찍고요.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을 줬죠. 그리고 다시 쌍바닥을 찍고 다시 윗방향으로 올라오는 이러한 형태를 좀 보였다면 이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코스닥을 예제로 들면 아주 간단한데 코스닥의 첫 파동, 그러니까 바닥권부터 올라오는 파동 역시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이 1차적인 파동이 나오고 가격 조정을 주고 나서 쌍바닥을 찍고요. 다시 2차 파동이 나오고 이 자리에서 기간 조정을 주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삼각하고 이쪽의 삼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빠져나가는 모습을 코스닥이 보였죠. 이 정도의 한 2파동 정도, 코스닥 2파동 조정 정도의 성격을 지금 현재 코스피가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에서 큰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박스 형태가 단기적인 박스 형태가 흐름으로 좀 흐를 수 있고요. 그러한 구조에서 움직임 자체가 조금 둔하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움직임 자체가 조정에 좀 빌미가 필요했고 그러한 구조에서 월 초에 올라왔던 자동차 업종을 밑으로 밀어주면서 오히려 삼성전자로 버티고 자동차 업종으로 밀어주고 산업재가 같이 밀리니까 시장 지수가 조정이 좀 나온 그러한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큰 털의 가격 조정이 들어오기보다는 오히려 기간 조정 성격의 시장을 뛸 수 있고 그것도 지수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 성격의 시장이 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일의 전략 한마디 정리해 주시죠. 예, 중소형주 위주의 포트 구성 내지는 중소형주 위주의 지수 포지션 구축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주에 대한 말은 뭐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다라는 구조에서도 마찬가지고 금일 시장에서 고가권을 넘기고 조정은 줬지만 저는 이 상태에서 코스닥이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긴 폭의 조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금요일 정도나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라고 본다면 일단 그 구간 동안의 지수는 박스 행보를 좀 보일 것이고 중소형주 위주의 포트 구성을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대신에 이제 대형주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별 저점을 이제 내일이나 모레부터 계속적으로 잡아 나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종목별 흐름들로 조정 주는 종목들에 따라서 여지까지 못 샀다. 지금까지 난 종목을 사고 싶은데 못 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매수 관점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 구조를 좀 띄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 같은 종목을 나는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산업재를 매수를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산업재는 좀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수출 섹터 같은 경우에도 뭐 중간중간 움직이는 조정들에 따라 가지고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섹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비스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나는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번 조정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섹터를 보시는 분들은 다음 주 초반이나 아니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 정도에 대형주들 눌림목 매수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매수를 꾸준하게 해가시는 분들은 중소형주 위주로 포트를 구성해서 뭐 내일이라든지 다음 주 초반까지는 계속적으로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지수도 박스권, 자동차도 박스권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00선에 대한 부담감이 오늘 장에 드러났다고 보면서 기관의 매도가 좀 관건이 되겠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주 후반 또 다음 주 초 구간에서 산업재나 또 자동차 쪽에 매수 관점도 대형주 쪽 가능할 것이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마감 브리핑 최원준 전문가의 전략이었습니다.